안녕하세요. 빵실 브로커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기존 아파트 잘 고르는 방법인데요. 자, 아파트 말고도 살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참 다양해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등이 있는데요. 이 많은 주택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파트예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구해줘 홈즈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렇게 크고 넓고 깨끗하고 풀옵션에다가 정원도 있고 텃밭도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좋은 가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눈요기하기에는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제가 주부로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넓고 독특한 구조에 사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청소하는 거며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데요,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자녀를 두거나 혹은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둔 학부모이거나 또 이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원주택에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에 그 인프라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거나 마트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런 게 모두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단독주택이나 그 상가주택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하려면 조금 주차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세대당 1대 이상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가 좀 편리하고요. 상가 안에 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 기존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첫째, 지하철과 가까운가? 예, 지하철과 가까운 거를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죠. 보통 5분에서 10분 이내의 아파트를 역세권 아파트라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미사강변 파밀리에 아파트, 그곳이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라고 했잖아요. 걸어서 도보로 10분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5분? 10분? 예, 어른들의 성인 걸음으로 걷게 되면은 뭐 신호 기다리고 하는 것까지 해서 한 7, 8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이제 지하철역에서 도보의 거리가 10분 이내인 곳이 역세권 아파트인데, 그 역세권 아파트인 경우에는 출퇴근이 쉽고 또 이동이 쉽기 때문에 그 상승 가치가 있습니다. 또 둘째, 학군이 좋은가? 인데요. 대치동 아파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주변에는 그 입시학원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좋은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전월세 가격도 높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높습니다. 이것을 보면 학군이 좋은 아파트일수록 가치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강이 보이거나 산 근처의 아파트의 가치가 좋습니다. 이유는 내 거실에서 이렇게 뻥 뚫린 조망을 감상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밤마다 야경도 아름답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아파트인 경우는 가격이 높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에도 주변에 산이 있다고 하면 그 공기정화, 이렇게 자연적인 공기정화가 되어서 숲세권의 아파트들이 또한 인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은 방향인데요. 특히 많이 선호하는 방향이 남향이에요. 남향인 경우는 햇빛이 잘 들고 그리고 늘 밝은 집에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그리고 전기세가 당연히 저렴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난방비도 조금 저렴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방향이 동향인데요. 해가 뜨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동향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가 지는 방향인 서향인데요.
그 서양 같은 경우도 해가 질 때까지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해가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두 향이 이렇게 조합되어서 많이 이게 방향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취향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남동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서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북향인데요. 사실은 북향은 해가 거의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향이 나쁘냐? 또 이 북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 에서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북향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은 세대수예요. 요즘은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 아파트라고 합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그 안에 조경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녹지 공간이 있는지 그 조경이 잘 되어 있는지와 연관이 돼 있는데요. 단지 안으로 그 조경이 잘 되어 있거나 녹지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산책로로 이용하기도 좋고 또 자연스럽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안에 이런 녹지 공간이 있는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푸르주 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정문 앞으로 그 한강 근린공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녹지 공간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면 휴식도 되고 그리고 힐링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거실이 넓은가입니다.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방이 넓고 거실은 좁았는데요. 요즘은 주로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인 거실을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방을 조금 작게 만드는데요. 거실이 넓을수록 활용도 면에서 좋기 때문에 거실이 넓은 집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가? 주변에 혹시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혹은 공장이라든지 화장터와 같은 이런 혐오시설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에는 그닥 좋은 것은 아닙니다. 8째, 벽이 갈라지거나 누수 적이 있는가? 이것은 사실 살아가는 동안에도 불편할 거예요. 벽이 갈라지거나 누수가 있으면 근데 이게 나중에 팔 때에도 좋은 가격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기존 아파트를 고를 때에 갈라진 게 보이거나 누수 흔적이 있다고 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 RR이라고 하죠. 이렇게 로얄동, 로얄층인 경우에는 좋은 가격에 매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라면 10에서 13층, 24층 아파트라면 16에서 20층이 로얄층이고요. 이런 로얄층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망도 있으면서 위아래에 집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동은 남향이면서 전망이 좋고 시끄럽지 않은 동은 로얄동이라고 하고요. 24층 이상 30층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인 경우는 15에서 20층의 중간층이 로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층은 엘리베이터를 오래 기다려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걸어서 올라가기 힘들고 뿐만 아니라 소방차의 고가사다리가 15에서 20층까지밖에 닿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초고층인 경우보다는 이런 층들이 로얄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층들 같은 경우에 다른 건물에 방해 없이 경치를 볼 수도 있고 햇빛도 잘 들어온다면 중층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단어를 가지고 입지를 바로 표현해 볼게요. 요즘 젊은 층들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자, 역세권. 바로 지하철역이 가까운 단지를 말하고요. 학세권. 좋은 학교와 학원이 포진되어 있는 곳을 말해요. 이거와 연관된 단어가 초품화인데요. 바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란 뜻이죠. 그 다음에 숲세권 또는 팍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공원이나 숲 등의 자연 녹지가 있는 곳을 말하고요. 그 다음 병세권, 주변에 큰 병원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세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핑센터나 마트가 있는 곳인지를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슬세권,
자, 슬리퍼만 신고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세권. 이거 아세요? 스세권? 요즘은 사람들이 밥은 안 먹어도 커피를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스타벅스를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스세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권. 이건 뭘까요? 호세권? 바로 호수나 강을 끼고 있는 단지를 말합니다. 호세권. 자, 그 다음에 펫세권이에요. 자, 반려동물 요즘에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그 편의시설들이 좀 되어 있는 곳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이나 동물카페나 아니면 애견샵 등이 있는 곳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맥세권. 이거는 맥도날드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좀 우습네요. 네, 맥세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세권. 이것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는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신다고 하면 입지를 고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함축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